이제 화요일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우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8,500원에 30%예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어제예요. 어제요. 또 19일 날. 네,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정태성 본부장님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굉장히 과감하게 잘 사셨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우진이 어제 이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가장 직접적인 뉴스는 뭐였냐면 신한울 3호기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전이 필요하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전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뉴스보다 국내 신한울 3호기와 관련된 어떤 기업 부품사로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좀 볼 수는 있고요. 저는 만약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더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8,500원이고 오늘 고점을 9,500원을 찍으면서 참 조금 아쉬운 상승분은 어느 정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11,0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유럽에 나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원전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탈원전을 외쳤던 유럽도 지금 원전이 다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향 자체가 원전이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원전이 이제부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방향을 좀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조금 더 중소형사 원전 기자재 종목이었다면 매도 의견을 드렸겠지만 우진만큼은 저는 조금은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실리콘투나 LGD 현대 일렉트릭 하나솔루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S 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4만 9천 원 10%인데 네. 이거를 얼마에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김태성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세를 좀 냈죠. 뭐 LS 일렉트릭뿐 아니라 해당 섹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큰형님격으로 볼 수 있는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HD 현대 일렉트릭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냈어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 시청자분의 입장이라면 우선은 매도 목표가를 30만 원 그 이상을 잡을 것 같습니다. 왜? 효성중공업도 신고가 갔는데 LS 일렉트릭이라고 못 갈 거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져갈 것 같거든요. 지금 앞선 어떤 종목 상담에서 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전력이 필요한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자들도 그렇고 지금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당분간은 계속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는 30만 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 만약에 보유 비중이 뭐 20% 30%였다면 저는 5% 혹은 10% 수익권에 도달을 했을 때 일부 매도를 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적정한 매수 가격에 그렇게 많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격적으로 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가는 것을 믿고 베팅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좋게 이야기 드렸다 그래서 갑자기 다음 날 내일 비중을 더 확대를 해볼까? 이렇게 가져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의 비중, 현재 단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는 조금은 더 들고 가셨다가 30만 원 이상으로 이제 강한 슈팅이 나올 때 그때 비중을, 그러니까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꼭 유용한 투자 아이디어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실리콘2, HD 현대 일렉트릭 하나솔루션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눈이죠.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68,000원에 10%.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몇 달 됐죠. 그때 몇- 7만 원까지 갔을 때 그 무렵에. 아, 네, 몇 달 되셨는데 이게 다시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영정요. 네, 염정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루닛을 사시고 나서 좀 오랫동안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사시고 나서부터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빠진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린 게 일단 비중이 일단 높지 않고 단가가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기존의 전고점이었던 7만 원 선까지 회복이 좀 기다려지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면 좋겠고 아마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더 사보실까라는 고민하셨어요, 혹시?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 좀 하셨나요? 네, 해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일단 루닛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좋지 못했죠. 우리 의료 AI 종목들이 사실 실적으로 가져가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 가지고 좀 주가가 빠졌던 부분은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국내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죠. 지금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난해 인수했던 볼파라헬스에 대한 부분으로 동시에 마케팅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뉴스에 따르면은 미국의 200여 개 의료기관에 유방암 AI 진단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의 사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미국에 대한 확장성도 좋고 앞으로의 뭐 사실은 성장성도 좋고 한데 시장에서 또 우려했던 게 유증에 대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유증을 할 수 있다라는 좀 루머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회사에서는 일단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루머로 만약에 좀 빠졌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찾는다고 하면 5월 30일인 다음 주 후반부터 6월 초까지 미국의 종양 암학회, 진단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루닛이 초록을 12편을 지금 공개한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진단업체로는 가장 많은 편수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만큼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제 전저점 일단 뭐 실적이라든지 실적 쇼크로 인해서 일단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만약에 오히려 45,000원대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 지금 만약에 47,000원대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비중을 좀 늘리시는 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 비중을 추가 늘린다라기보다 아주 약간만 한 5% 정도 비중을 추가 늘려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한 번에 좀 빠져나오는 전략도 괜찮고요.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한 부분을 좀 빠져나온다. 이러한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만약에 추가 매수 안 하시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인 상승 또는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라기보다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루닛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선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언급된 종목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 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9만 5,500원에 30%입니다. 네, 저희 우선 상담 종목인데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니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언제 또 매도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염정 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염정 이사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선 상담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유하셨는데 정말 기분 좋게 단가가 평단이 낮으세요. 그래서 아마 4월 그때 조정이 있을 때 사셨을까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한 달 좀 넘게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이제 29,000원대 아주 잠깐 머물러 있었는데 정말 네. 좋은 시점에 매수를 잘 하셨고 정말 잘 참으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보유를 하셨는데 비중도 괜찮아요.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시는 것 좋은데요. 일단은 뭐 전력기기 쪽 오늘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실은 뭐 전력기기 쪽은 모멘텀이 사실은 좀 풍부하게 있습니다. 기존의 전력 노후망에 대한 교체 수요가 원래 기본으로 깔려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형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졌었던 게 다시 그 부분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는 하고 계시되 비중 조금 높으니까 저는 이것을 한 10%씩 조금씩 매도하시는 건 좀 추천을 드려요. 지금 보유하시라는 건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40만 원대에 도달을 먼저 목표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0만 원대 도달하면 1차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 10% 정도를 조금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한 달 넘게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전고점이 45만 원대이긴 한데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지금 다른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대비해서 사실 낙폭이 좀 컸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그만큼 좀 빠르게 전고점을 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좀 기대를 하는데 속도가 지금 타 종목보다 살짝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0만 원대 잡으시고요. 2차 목표가는 42만 원 정도에서 한 2번, 3번에 나눠서 매도하시면서 일단 저점에서 받으신 거에 대한 수익 실현은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거기서 좀 남은 물량이 있으면은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다시 재매수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유익한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세명전기 8,040원에 30%.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예, 4월 23일 날이요. 4월 달에요. 네. 주가가 다시 힘을 좀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예. 네, 김태성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뭐 4월 23일 날 매수하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 요 며칠 동안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세명전기와 이제 같이 분류되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지금 앞단에 어떤 상담에서 많이 보였죠.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뭐 LS 네.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들은 저렇게 잘 가는데 왜 세명전기는 이렇게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차이가 시가총액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최근에 어떤 시가총액을 보면 13조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이렇게 많이 움직여 봐야 이제 1,000억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금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작은 매도 물량으로도 이 4월 23일 날 보였었던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도 있는 장단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그러니까 큰 형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선 방송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들 다수가 다시 한번 전 고점 라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세명전기도 조금은 힘은 들 수는 있겠지만 꾸역꾸역 시청자분의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이 10%였다면 저는 한번 과감하게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의 비중이 전체 포트에서 30%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여기서 사실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전체 포트의 절반이 지금 세명전기 하나만 담게 되는 건데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추가 매수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전제 조건.
그리고 올라올 때 매수가 부근에 오게 되면 전체 계좌에서 10%만 남기고, 그러니까 30%에서 비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매수가에 왔을 때 매도를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마이너스 5%권의 손실권에만 오더라도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HD현대 일렉트릭도 효성중공업도 신고가 간다고 하니 세명전기도 작년 7월 달에 기록했던 10,000원이라는 가격 넘어가는 것을 기대를 해보는 전략이 지금은 맞지, 그들이 잘 간다 그래서 세명전기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자라고 하기에는 다소 약간의 이제 기업 규모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는 올라간다는 전제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시장이 우리가 항상 바라는 대로 올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네.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최소 손절 라인을 6,300원대로 좀 보고 있어요. 6,200원대. 6,200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 빠르게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보유 물량 전체가 아니라 절반이라도 꼭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HD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뭐 상승력이 좀 보이게 되면 그때 손절한 물량을 다시 사도 되거든요. 네, 그런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종목을 잘못 골랐다라기보단 매수 매도의 타이밍이 조금 엇갈린 것 같아요. 이날 23일 날은 시청자분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참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흐름이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쉽다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제 매수가 근처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만약에 간다면 저는 이번 네. 주나 다음 주 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물 들어올 때 우리가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올 때 가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저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못 간다? 혹은 HD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갔는데 세명전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과감한 좀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승 시 비중 축소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리콘2, HD현대 일렉트릭, 하나솔루션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카페 24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48,000원 11%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일주일 전에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까 해서 네. 그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네. 그 전저점이 깨진 것 같아서 네.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주가가 고민이에요. 계속 최근에 빠져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야 네.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염정님이요. 네, 영정 이사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급락 나올 때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과도하게 이 종목을 좀 뺐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실적 미스가 난 건 사실 아닌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은 했으나 시장 기대치가 그 부합보다 조금 더 높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사실은 이에 대한 낙폭, 그 과대 낙폭은 조금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 후로도 추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카페이사 24에 대해서 저도 사실 관심 있게 보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주가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카페24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일단은 뭐 지금 매수를 하셨고 지금 약간의 지금 뭐 현재가보다는 높은 단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요. 지금은 그런 단기적인 그런 수급적인 이슈 외에요. 그 외에 본질적인 부분은 차라리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짧게 하고 나오실 생각으로 들어가셨지만 이렇게 조금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본질적인 부분은 다시 찾고 들어가야 되는 원론적인 부분은 찾고 들어가야 되는데 카페이사 같은 경우에 실적 뭐 1분기 실적이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영업이익률을 좀 영업이익을 바랬던 것 같고요. 카페이사가 지금 인터넷 유튜브 쪽에서 온라인 결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 인앱 결제가 빨리 좀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과 함께
국내 산재 상거래 쪽, 이커머스 쪽에서 다른 이커머스 종목들,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에 대한 성장률은 가장 좀 선두에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급락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짧게 보셨습니다만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회복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당분간은 좀 너무 마음을 너무 오히려 안 쓰고 계시는 게 추세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돌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고요. 화요일조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우선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언급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실리콘2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9,200원에 10%요. 네, 오늘 또 강하게 올라주면서 수익 중에 계세요.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장기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야 되는가, 그러면 어느 금액에 가서 매도해야 되는가 하고요. 네,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김태성 씨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결과는 보유입니다. 오늘 시세가 워낙 좋았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하지만 보유를 제가 드렸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사실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작년 이맘때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시세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미국 지역, 유럽 지역, 중동 지역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좋은 거고 주식을 사고 파는 입장과 타이밍에서 좀 고려를 해보면 저는 1차적으로는 45,000원에서 4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가게 되면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확정 지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저의 개인적인 좀 불안감은 뭐냐면 만약 반도체 IT가 살아나고 여기에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주도주에 다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동안에 먼저 움직였었던 화장품이라든지 엔터주들이 잘 버텨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만약 매수가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제가 잡는다 했었을 때는 3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잡을 것 같아요. 아마 보유하고 계신 가격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구간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35,000원이라는 가격대로 내려오지 않고 47,000원에서 혹은 5만 원대를 목표를 잡게 되면 저는 목표 수익은 20% 정도를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저는 괜찮은 위치에서의 오늘 상승이기에 우선은 보유를 하시면서 손절 라인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47,000원, 5만 원 부근이 도달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저는 분할 매도해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할 매도 의견까지 주셨고요.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